매년 봄과 가을, 서해안은 싱싱한 꽃게들로 넘쳐납니다. 같은 갑각류에 속하지만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대게는 보통 한겨울이 제철인데요. 꽃게는 수명이 2년인데 비해 대게는 15년이나 될 만큼 같은 듯 다른 녀석들입니다. 꽃게는 바닥이 저질이 뻘이나 모래로 된 뻘과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저질에 살기 때문에 서해안이 좋죠. 남해안도 일부 삽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대게는 굉장히 차가운 물을 좋아합니다. 0도에서부터 한 13도 정도 동해에 사는 대게는 그렇게 살고 주로 0도에서 5도 정도 되는 아주 차가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심이 한 200m에서 한 2000m, 뭐 드물게는 한 3, 4,000m에도 서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어보에선 꽃게를 시해와 화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게와 달리 꽃게는 호랑이 옆에 갖다 놔도 발을 들고 덤빌 만큼 겁이 없는 녀석입니다. 정약전도 유달리 크고 억센 집게발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유, 강력한 무기죠.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적을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를 할 때 그 집게발은 굉장한 무기가 되고 또 사냥을 할 때 먹이를 잡을 때도 유용하고 잡은 먹이를 또 뜯어서 우리 사람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집게발로 먹이를 뜯어서 이제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인천에서 100길로 145km. 서해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연평도가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바로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채우고 바다를 찾아온 꽃게 덕분인데요. 특히 먹잇감이 풍부하고 갯벌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연평도 앞바다는 녀석들의 보금자리로 제격입니다. 일단 개가 살기 제일 좋은 조건, 모래 한 70에 뻘이 한 30, 7대 3 정도로 해서 제일 살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른 아침 꽃게잡이에 나선 어민들의 분주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닷자망을 이용해 꽃게를 잡는 연평도에선 닻을 내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업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렇게 닻을 내리고 각자의 조업 구역을 선포한 다음 꽃게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사나흘을 기다렸다 그물을 걷어올리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투망을 하고요. 그물을 또 어망에다 붙이고 오구에다 어망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꽃게 걸리게 놔둔 다음에 그리고 이제 3, 4일 후에 와서 그물을 걷어내는 거죠. 본격적인 꽃게잡이를 위해 며칠 전 그물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 향해 보는데요. 과연 꽃게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손바닥만한 꽃게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서해안의 꽃게 어장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형성되는데요. 봄에는 암꽃게가 온몸 가득 알과 내장을 품고 있어 그 맛이 최고에 달하고, 가을엔 통통하게 살을 찌운 쑥꽃게가 제격입니다. 암꽃게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까지 산란기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약간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로 쑥꽃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살이 많이 차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감이라든가 꽃게 특유의 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느끼기가 좋고, 그리고 암꽃게는 봄철 4월, 5월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산란기를 앞둔 시기라 그때가 제철의 특유의 맛을 느끼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꽃게 주산지 전남 진도. 주로 닷자망을 이용하는 연평도와는 달리 진도에선 통발을 이용해 꽃게를 잡습니다. 미끼는 주로 멸치나 꽁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 바다에 내려두면 녀석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통발 안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나흘 전 바다에 미리 던져둔 통발을 감아 올리기 시작하자 살이 꽉 찬 싱싱한 꽃게들이 그득그득 올라오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부는 가을철 살이 통통하게 차는 꽃게는 육질이 부드러운 데다 고소한 게 특징입니다. 이게 땄자망이라는 것은 고기가 일부 떠서 이동하는 것을 잡는 것이고, 우리 통발에는 완전 꽃게가 저질에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잠보가 겨울 잠을 자기 위해서 수온이 차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 내려앉아서 이제 통발에 들어가는 거죠. 미끼를 이용해가지고. 가을철 진도 앞바다는 그야말로 물반 꽃게 반입니다. 하루 거래되는 양만 총 15톤 정도. 이 계절 가장 많이 잡히는 데다 맛도 좋아 요즘 진도 앞바다는 온통 꽃게 천국입니다. 피크가 가을철에는 10월, 11월 이제 8월 금어이 끝나고부터 시작하는데 피크는 10월, 11월이고요. 봄철에는 이제 3월, 4월, 5월. 꽃게가 봄과 가을 우리를 찾아온다면 대개는 한겨울이 제철입니다. 덕분에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영덕 강구항은 대게를 풀어놓는 어선들의 활기로 분주해지는데요. 동해바다 어디서든 대게가 잡히지만 같은 대게라도 영덕산을 최고로 쳐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대게가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온이 낮은 데다 깨끗한 모래바닥은 물론 좋은 먹이가 많아 쫄깃하고 단단한 속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죠. 특히 늦겨울과 이른 봄에 잡힌 녀석은 몸집이 크고 살이 단단해 더욱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예, 걔는 아니죠. 12월 달쯤은 좀 돼갖고 그때 걔는 약간 살이 덜 찼습니다. 덜 찼고 지금 1월 달, 2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2월 달은 걔가 살이 거의 다 100% 다 찼습니다. 이런 걔는 완전히 박닭이에요. 박닭. 몸통에서 뻗어나간 8개의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길고 곧다하여 붙은 이름 대게. 하지만 대게라고 다 똑같은 대게는 아닙니다. 몸에 하얀 점이 있는 건 수입 대게. 다리살이 꽉 차 있어 달달한 속살이 일품인 토종 대게. 그리고 속살이 박달나무처럼 꽉 들어찼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박달대게까지. 그 맛과 생김새에 따라 종류도 제각각인 거죠. 영덕대게 연근해산 갓발이라 그래가지고 토종대게. 갓발이는 수심 가까운 데서 잡는다고 요는 갓발의 대게라 그런 겁니다. 요런 거는 다리살은 꽉 차는 대신에 가슴살 자체가 한 80%. 그 대신 단맛 자체가 끝내줍니다. 이런 거는. 대게살이 튼실하게 차오르는 한겨울에 접어들면 영덕 강구항은 미식가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찍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아온 대게는 그 어떤 게보다 속살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으뜸인데요. 대게는 뭐니 뭐니 해도 찜을 가장 많이 먹죠. 또 그리고 가식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고로움을 덜 합니다. 꽃게를 먹을 때보다. 등딱지라든가 게 다리에서도
그 가식 부위가 상당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포만감을 주는 그런 이로움이 있습니다. 탐스러운 다리살을 쏙 빼먹는 재미가 쏠쏠한 대게찜은 겨울철 별미 중 별미입니다. 거기에 살 자체가 부드럽고 연한 덕분에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배어나오는 대게회. 시원담백한 대게탕. 그리고 내장 볶음밥까지 즐기면 대게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겠죠. 껍질이 연한 대게와는 달리 꽃게는 껍질이 단단해 먹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제외하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 모래주머니는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의 내장처럼 내장이에요.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모래주머니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그 모래가 들어있어요. 꽃게는 요리법도 다양한데요. 담백한 꽃게찜부터 자극적이지 않은 데다 시원하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얼큰한 꽃게탕. 꽃게살만 쏙 발라내 갖가지 양념 넣고 맛있게 버무린 꽃게살 무침. 그리고 게맛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간장게장까지. 오도독 씹히는 간장게장은 그저 밥도둑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꽃게를 잘게 썰어 노릇노릇 구워낸 꽃게 부침도 별미인데요. 뛰어난 맛은 물론 칼슘과 철분까지 풍부한 꽃게는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키토산 아시죠? 말 그대로 키토산 그게 풍부한이 다 들어있어요. 꽃게 자체를 그 모래주머니 따고 발은 너무 딱딱하니까 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발만 따고 그대로 다 갈았어요. 그대로 다 갈아가지고 그냥 이런 부침 하듯이 양념 약간 넣고 이제 그거 이제 당근하고 파만 좀 넣고 전을 부쳤거든요. 보드라우면서도 쫄깃한 속살로 입안 가득 즐거움을 선사하는 꽃게와 대게. 잃었던 입맛 되살려주고 건강한 기운까지 듬뿍 전해주는 꽃게와 대게는 바다가 선사한 최고의 선물입니다.